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사물인식 추론을 하는 것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스템은 인텔 루크 시스템에 인텔 오픈비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구현 순서는 간단하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프레임워크와 네트워크 모델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준비하고요. 데이터셋이 준비되어 있으면 학습하고 테스트를 병행하게 됩니다. 학습과 테스트를 병행해서 어느 정도 애큐시가 보장이 되면 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와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그리고 카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치토치 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델로 보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관련한 이미지 레코그니션,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애드버셜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음성으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텍스트 스피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코멘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게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 어느 사물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고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사물이 무엇일지를 표시해주게 됩니다. 이미지 레코그니션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의료 영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닛과 3D 유닛이 있으며 메스칼 CNN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들을 컬러로 구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레코멘더 시스템으로는 와이드 앤 딥 러닝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드 앤 모델과 딥한 모델을 섞어 놓은 경우입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학습을 해서 컴퓨터가 실제 사진처럼 사람의 얼굴을 그려낸 영상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부분은 컴퓨터가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냈을 때 비대칭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고 또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귀걸이 역시 차이가 나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드버셜 네트워크인 경우는 좌측에 있는 사진과 우측에 있는 사진을 비교해보면 촬영한 사진에서 필요 없는 가부지들을 제어해주는 이런 형상도 있고 컬러 값을 조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은 상단에 있는 망가지 부분들을 복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는 주로 이 이미지 변환에 있어서 모노톤의 그림을 포토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포토의 그림을 모네 그림으로 바꿔주는 형식도 있고 또한 얼룩말을 일반 말로 변환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 말을 얼룩말로 변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절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의 사진을 넣어서 겨울 사진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는 겨울 사진을 여름 사진처럼 만들기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겐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겐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이러한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 사진처럼 만들기 위해서 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 준비입니다. 데이터는 주로 unsupervised 데이터 또는 supervised 데이터, new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준비했을 때 학습에 이용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주로 디코더하고 사이즈를 변환해주고 컬러 포맷을 변환해주는 등의 작업들을 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FHD 이미지를 네트워크 모델이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해주거나 또는 컬러 포맷을 인터리브 방식에서 플래너 방식으로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앞에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게 인풋 데이터를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는 경우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XML 파일로 이미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XY 좌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는 레이블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레이블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나이트크롤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레이블링을 하기 위한 툴로서 레이블 이미지.py를 실행하게 되면 수동으로 레이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레이블링 작업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해주는 툴들도 있습니다. 그럼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파이썬 코드 레이블 이미지.py를 실행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썬 코드로 된 레이블 이미지.py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UI가 뜨면 오픈에서 크롤 이미지가 들어있는 위치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는 캣하고 독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열어서 바운딩 박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키를 쳐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정하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진에 있는 오브젝트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캣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Ctrl S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이미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키를 눌러서 고양이의 얼굴을 바운딩 박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는 두 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아지가 아니고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했으면 Ctrl S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한 XML 파일을 열어보면 XY 좌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홈 디렉토리 밑에 레이블 이미지, 크롤 이미지, cat, XML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cat에 대한 XY 좌표, dog에 대한 XY 좌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링 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RCNN 계열과 싱글샷 계열이 있습니다. RCNN 계열은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따로 계산해서 합하는 경우이고, 싱글샷 계열은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한 번에 계산하게 됩니다. RCNN 계열은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은 반면 애큐러시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싱글샷 계열은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 및 테스트는 CNN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CNN의 구조를 보면 Convolution, Pooling, Activation, Fully Connect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많을수록 Convolution, Pooling, Activation 레이어로 구성된 레이어가 많아지게 됩니다. Convolution, Pooling, Softmax를 반복함으로써 모델의 가중치 또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추론은 앞에서 만들어진 트렌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자 입력,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용자 입력을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중치나 네트워크 모델, 레이블들은 학습된 모델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 가위바위보 사진을 집어넣으면 실시간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입력된 이미지가 가인지 바인지 본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인 경우에는 스틸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를 바운딩 박스 처리하고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오픈비누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Open Visual Inference and Neural Network Optimization입니다. 주로 영상을 추론하고 신경망을 최적화하는 도구모음이며 최근에는 NLP 등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같은 음성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비누의 소프트웨어 툴킷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툴인 오픈CV, 오픈VX, 포토그래피 비전, 미디어 SDK 같은 이러한 비전 툴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 모델 옵티마이저와 인퍼런스 엔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툴 라이브러리하고 딥러닝 디플로이먼트 툴킷을 포함한 게 인텔의 오픈비누 툴킷입니다. 그리고 오픈비누의 특징으로 보면 인텔의 다양한 하드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딥러닝 디플로이먼트 툴킷에는 모델 옵티마이저와 인퍼런스 엔진이 있습니다. 모델 옵티마이저는 훈련된 모델을 가져와서 토폴로지 변환을 통해서 성능이나 공간을 최적화하고 하드웨어와 일치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 줍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카페, 텐서플로우, MXNet 등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모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IR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즉 CPU, GPU, FPGA, MediaTek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디바이스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오픈비누에서는 이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불러와 주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옵티마이저는 표에 있는 것처럼 Analyze, Quantize, Optimize Topology, Convert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 텐서플로우, MXNet, 칼디 등은 다이렉트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이외의 프레임워크들은 ONNX를 통해서
오픈비노에서 딥러닝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옵티마이저를 위한 인프런스 엔진 내에 있는 인프런스 엔진 API입니다.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플러그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비노에 대한 성능 자료입니다. 표에서 표시는 가장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표준 카페를 사용했을 때이고, 진한 회색이 오픈CB를 이용했을 때 성능,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픈비노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오픈비노의 GPU를 사용했을 때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다드 카페에 비해서 오픈CB는 대략 4.5배 정도, 그리고 오픈비노를 이용했을 때 대략 7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텔 오픈비노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추론을 하는 툴킷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 오픈비노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휴먼 디텍트 같은 이런 모델도 있고, 이런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오픈비노를 통해서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그 비컬 디텍션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비노는 우리가 쉽게 웹브라우저에서 인텔 디스트리뷰션 오픈비노를 검색해서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텔 디스트리뷰션 오픈비노를 검색해서 오픈비노를 설치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 Intel Distribution of 오픈비노 툴킷을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버전을 클릭했습니다. 여기 보면 Intel Distribution of 오픈비노 Toolkit for Linux가 있습니다. 오픈비노는 다양한 OS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리눅스입니다. 또한 오픈비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웹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1 버전이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눌러서 인스톨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 밑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 오픈비노 툴킷 버전마다 압축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된 버전을 언집을 한 다음에 패키지 버전에 따른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 그 디렉토리 안에서 sudo /install GUI.sh를 실행시켜서 GUI 버전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Next 버튼을 계속 눌러서 Next 스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Finish 버튼을 누르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펜던시를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opt 밑에 인텔 밑에 오픈비노 2021 밑에 install dependency라는 디렉토리를 옮겨간 다음에 하기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두 번째는 environment variables를 위해서 하기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configuration 스텝입니다. 여기처럼 옵션 1이 있고 옵션 2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옵션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옵션 2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옵션 1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한 번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옵션 2 같은 경우는 각자가 필요한 프레임워크에 지원되는 내용들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코드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는 CPU 안에 GPU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비디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GPU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G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명령어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역시 뉴럴 컴퓨터 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오픈비노를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텔 오픈비노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구현 순서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 딥러닝 추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하는 부분이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컨버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습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카페인 경우에는 확장자가 카페 모델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의 추론, 구현 순서입니다. 구현 순서는 맨 처음 모델을 가져오고 두 번째 가져온 모델을 이용해서 컨버전을 하고 세 번째는 추론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카페 프레임워크에서는 학습된 모델이 확장자가 카페 모델로 나오고 텐서플로우인 경우는 학습된 모델의 확장자가 PB 파일로 나옵니다.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오픈비노를 이용해서 모델 컨버전을 하면 확장자가 XML과 빈 파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인퍼런스를 하기 위한 코딩이 필요합니다. 코딩이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 위치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동영상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카메라에서 직접 입력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하드웨어를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누크 시스템에는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모비디우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디바이스 중에서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퍼런스를 할지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력 데이터 가공이 필요한 부분은 압축된 파일이 들어오는 경우는 디코드하고 또 각각의 네트워크 모델마다 원하는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상도로 맞춰주는 이미지 리사이즈 부분이 필요하고 컬러 컨버전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인프런스를 오픈비노를 통해서 할 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건지 오브젝트 디텍션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출력 역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까지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해서 오픈비노에서 추론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블렛은 20가지의 사물을 학습시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mobillet-ssd.카페모델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모델 컨버전을 하고 입출력을 지정해주고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카페 모델과 프로토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XML 빈 파일로 컨버전 해주는 부분입니다. 모델 컨버전은 맨 처음 한 번만 하게 되고 인프런스 엔진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델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오픈비노를 설치했기 때문에 OPT 밑에 인텔 밑에 오픈비노 밑에 디플로먼트 언더바 툴스 밑에 모델 옵티마이저라는 디렉토리 밑에 mo.py라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mo.py 파일을 이용해서 mobillet-ssd.카페 모델을 컨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OPT 밑에 인텔 밑에 오픈비노 밑에 디플로먼트 언더바 툴킷 밑에 모델 옵티마이저로 이동한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mo.py를 실행시키고 인풋은 my 모델 밑에 있는 mobillet-ssd.카페 모델이고 아웃풋 디렉토리는 홈 디렉토리 밑에 my 모델에 두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홈 디렉토리 밑에 my 언더바 모델 밑에 mobile ssd.xml, mobile ssd.bin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success로 나오고 홈 디렉토리 밑에 인텔 밑에 my 언더바 모델 밑에 mobillet-ssd.xml 하고 빈 파일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mobillet 언더바 우리.py라는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 밑에 샘플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mobillet 언더바 우리.py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열리고 카메라에 비치는 이미지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테이블이나 또는 모니터로 인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비춰보면 도구라고 추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이미지를 찾아서 비추었을 때 플레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카메라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mobillet 언더바 우리.py를 라는 샘플 코드를 실행을 시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엔진 가져오는 부분이고 플러그인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CPU를 사용했기 때문에 CPU 관련된 플러그인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모델 로딩 부분에서는 XML하고 빈 파일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홈 밑에 인텔 밑에 my 언더바 모델 밑에
모블렛 SSD하고 XML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는 경우는 1로 하는 경우가 많고, 모델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작게는 몇십에서 크게는 몇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입력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열어주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모블렛에서는 20가지 사물에 대한 학습을 시켰고, 그 20가지 사물에 대한 레이블 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텍트 하는 경우는 안정성을 위해서 15프레임 이상인 경우에 디텍션을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식률에 대한 결과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인식률이 0.7 이상인 경우에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SSD300이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300 역시 앞에서 사용한 모블렛과 비슷하게 모델 컨버전을 하고 입출력하고 네트워크 모델 지정하고 추론 및 지정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순서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 SSD300점 카페 모델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모델 옵티마이저에 있는 mo.py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SSD300점 카페 모델이라는 파일을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컨버전을 하게 되면 XML하고 빈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XML하고 빈 파일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역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샘플 코드를 main _ssd.py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오픈비너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예정입니다. 모델 옵티마이저라는 디렉토리를 변경한 다음에 mopy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SSD300점 카페 모델을 컨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이 컨버전 되면 XML 빈 파일이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석세스로 나오고 ssd.xml, ssd.bin 파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론하기 위해서 샘플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놓은 main _ssd.py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열리고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비행기를 다시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비행기의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내용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운딩 박스 안에 비행기가 일 확률이 97%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아지의 바운딩 박스를 해주고 강아지일 확률이 9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종료하기 위해서 ES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르넷으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 옵티마이저라는 곳에 가서 mo.py로 르넷.카페 모델이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오픈비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석세스로 나오고 눈에.xml, 눈에.bin 파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샘플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파이썬 코드로 된 눈에.py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number를 넣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넣는 거는 0하고 2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선택하게 되면 0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이미지를 크로스하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추론 값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0을 쳤기 때문에 0일 가능성이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판에 글씨를 썼을 때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 GUI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파이썬 코드로 된 app.py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에 글씨를 쓰게 되면 이 쓰진 글씨를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림판에 글씨를 써서 인식하기입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에 인텔에서 인텔 AI 드론 경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인텔의 인공지능 드론 경진대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레벨을 다르게 해서 재미있게 구성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드론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출원하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블렛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 부분에서 드론을 이용한 영상 추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비노를 이용한 인공지능 딥러닝 추론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